시간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좀 빠르게 진도를 따라가느라고 좀 힘들었었죠. 우리가 1시간 안에 이 진도를 다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좀 선생님이 빠르게 얘기한 게 있어요. 그래도 우리 뭐 처음 배우는 거 아니고 한번 다시 정리하는 부분이니까 조금 속도가 빨랐지만 충분히 다들 잘 따라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선생님이 끝마무리 하면서 우리 거래인지 아닌지, 회계상의 거래인지 아닌지를 점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뭐 금방 OX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그건 이제 끝나기 전에 후루룩 정리하는 의미로 한번 보기로 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 다음이 아니지, 그 다음 학습지에 있는 정리 부분을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 우리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부분만 짧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그 첨부 파일에 있는 파일 그 다운 받으시면 돼요. 만약에 출력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오시면 선생님들이 나눠줄 거니까 굳이 프린트물 없는데 프린터가 없어요, 프린트 못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PC방이라던가 문구점이라던가 찾아가실 필요 없고 그냥 우리 수업 영상 보면서 잘 따라오시다가 나중에 선생님이랑 학교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그때 학습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자, 우리 바로 전 시간에 선생님이랑 정리하면서도 이 재무 상태라는 말이랑 경영 성과라는 말을 계속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는 걸 봤을 거예요. 그만큼 회계에서 이게 중요하고 기본이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볼게요.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알 수 있는 표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불렀죠? 맞아요. 재무 상태표라고 불렀죠? 자, 재무 상태표는요. 기업의 무엇을 나타내는 재무제표이다. 뭐였죠? 이거 외웠어야 됐는데 기억나십니까? 기업의 일정 시점에 무엇을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이다. 자, 그리고 구성요소는 자산과 부채,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해서 우리 지금 요 옆에 써있는 요 표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요 그림은 지난 시간에 우리 노병찬 선생님이랑 칠판에서 같이 본 적 있죠. 선생님이 항상 시계 방향으로 외워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산, 부채, 자본, 자산, 부채, 자본. 요 순서대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도 중요하지만 자리도 중요하니까 반드시 이 자리 순서대로 알아줄 수 있도록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까지 했었어. 자산 같은 경우에는 부채와 자본을 더한 금액이랑 같다라고까지 지난 시간에 봤던 것 같아요. 그죠? 자,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은요. 우리 배웠던 것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거 기업이 경영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재화나 채권을 말한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네, 자산이라고 하죠? 네, 자산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산에 해당하는 것들이 여기 아래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이거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차근차근히 배울 거니까 그때 상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 번씩 읽어보는 것도 좋아요.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기업이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채무다라고 되어 있어요. 갚아야 한대요. 자, 빌린 거라는 얘기겠죠? 우리 빌린 거 갚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 뭐라 하지? 빚이라고 하죠. 벌써 다 많은 사람 있겠네. 자, 이것을 우리가 회계 용어로는 뭐라고 해요? 부채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와 있어요. 자, 자산에서 부채를 뺀 소유주의 지분이다 라고 해서 순자산이다. 순수한 내 진짜 자산을 얘기한다 라고 하는 거 우리 뭐라고 부르죠? 자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거는 재무 상태표라고 할 수 있고요. 재무 상태표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자산을 이루는 것과 부채를 이루는 것, 또 자본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수업 시간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렇게 짧게만 정리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래를 조금 내리면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라는 것은 기업의 무엇을 나타내는 재무제표이다. 일정 기간에 무엇을?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얘기했었죠. 자, 그리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돈을 얼마를 벌었느냐 또는 얼마를 손해봤느냐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뭐 오늘 하루던가 아니면 일주일이라던가 한 달이라던가 1년이라던가 이렇게 일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을 얘기했었죠. 그래서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비용, 오른쪽에 수익이 나오는 자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봤었습니다. 우리 바로 앞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요? 왼쪽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는지? 차변이라고 얘기했었죠? 대변은? 아니요. 오른쪽은 대변이라고 불렀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잠깐 보고서 넘어갔던 왼쪽, 오른쪽이 이런 식으로 차변과 대변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서 말을 하고는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비용 같은 경우는 쓴 돈이고 수익 같은 경우는 번 돈이었어요. 그러면 번 돈이 더 크면 당연히 이익이 생길 것이고 혹시라도 쓴 돈이 번 거보다 더 많다라고 한다면 손실이 나타난다라는 거 우리 했었죠? 맞습니다. 자, 그러고요. 아래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좀 그럴듯한 말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영업활동의 결과, 영업활동이라는 건 뭐 가게로 치면 장사가 되겠지? 영업활동의 결과로 자본이 증가했어. 자, 자본이라는 것은 순자산이라고 해서 내 돈을 얘기를 했어요. 원래 내 거. 자, 그러면 내 돈이 늘어난대. 그걸 뭐라고 했을까? 수익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익이에요. 내 돈이 늘어나는 거니까. 자, 그럼 반대로 영업활동의 결과로 우리 회사를 운영을 함으로써 자본이 감소했대요. 내 돈이 나갔다, 돈을 썼다라는 거죠. 돈을 사용했다, 썼다라는 거 우리 뭐였지? 그래요. 비용을 뜻하는 말입니다. 맞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돈을 썼다, 벌었다라는 말 대신에 영업활동, 회사를 운영을 해서 자본이 증가했다 또는 자본이 감소했다라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말을 쓸 수 있겠어요. 그죠?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뭐 빈칸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거 나중에 다 채울 거예요. 그냥 이렇게 빈칸으로 남겨두는 것들이 아닙니다. 자, 우리 뭐 각각의 수익은 어떤 것들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고 비용은 어떤 것들을 사용을 했다라고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들은 우리 다 차근차근히 배워서 우리 빈칸들을 나중에 다 채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은 벌써 정리 문제로 넘어왔네요. 지금까지 배웠던 문제들만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딱 한쪽만 하면 되니까 조금만 더 기운 내서 볼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무엇과 무엇을 자산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빨리 앞으로 넘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자산은 무엇과 무엇을 자산이라고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뭐예요? 자, 재화와 채권이라고 쓰여 있죠. 재화라는 거는 물건, 돈이나 물건을 얘기하는 거고요. 채권이라는 것은 받을 권리를 얘기합니다. 받을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돈을 받을 거다. 이런 것들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물건을 받을 거다. 이것처럼 나에게 들어올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기업이 갚아야 할 채무. 채무라는 것은 빚을 얘기하는 거였죠. 빚을 우리 회계 용어로는 부채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자, 문제 3번. 무엇은 기업의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표이다. 자, 일정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나타내는 기간의 경영 성과 잘 했느냐 못 했느냐를 나타내는 걸 얘기하죠. 우리 이거 나타내는 일람표를 뭐라고 했죠? 이제 다들 알죠? 그래요.
손익계산서라고 했었죠? 맞습니다. 이제는 이 정도 나왔으면 외웠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4번을 볼게요. 이번에는 기업의 일정 시점, 언제, 때,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표시하는 일람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것은 뭐라고 하죠? 네, 재무 상태표라고 얘기하죠. 맞습니다. 자,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다,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다라는 거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짝꿍 잘 맞춰서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5번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이거 완전 그냥 다 외워버리고 넘어갑시다. 이 정도 나오면 이제 뭐 눈 감고도 툭 치면 나와야지. 그죠? 자,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 우리 어떤 거죠? 1, 2, 3, 4, 5번 중에 네, 4번 손익계산서 나타내는 거죠? 우리 손익계산서는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맞아요. 수익이랑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느냐, 많이 썼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였어요. 6번 볼게요.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계정 과목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계정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기업의 재무 상태래요. 지금 돈이 얼마 있느냐, 빚이 얼마 있느냐, 현금이 얼마 있느냐, 건물이 얼마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것들 뭐만 있으면 된다? 자산, 부채, 자본이었죠? 이 중에서는 답은 2번이네요.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리고 7번 볼게요. 재무상태표와 관련이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우리 좀 전에 선생님이 짝꿍 잘 맞춰서 외우라고 했어요. 자,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에는 뭐였죠? 일정 시점에 무엇 경영성과 재무상태? 재무상태표는 재무상태표겠네. 그죠? 답은 2번입니다.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를 재무상태표라고 얘기했었어요. 다음, 벌써 마지막 문제네. 자, 8번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우리 좀 전에 재무상태표에 대한 거 했으니까 이번에 손익계산서의 차례인가 봐요. 자, 손익계산서라는 것은 일정 기간에 무엇을,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이다. 그리고 수익과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맞죠? 답은 5번이겠네요. 자, 이것까지 했으면 우리 이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에 대한 구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이거 계속 반복되는 거는 이렇게 문제 풀면서 외우라고 하는 거니까 똑같은 문제 또 나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적으로 한번 외워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이 학습지에서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아까 거래 구분하는 거 있었죠? 그 학습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일반적인 거래와 회계상의 거래를 구분하는 것들을 볼 건데요. 이 두 가지 거래가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은 이제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회계상의 거래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했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변화라는 것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교환되거나 바꾸는 것까지도 전부 다 변화라고 얘기를 했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만 회계상의 거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볼 건데 키워드로 알고 있는 게 나중에 문제풀이 하실 때 조금 더 쉬우니까 한번 정리해서 볼게요. 우리 풀 게 엄청 많으니까. 자,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다라고 보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문하다. 주문하고 결제 안 한 거야. 자, 그리고 계약하다. 그다음에 뭐 채용하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면 실제로 했는지 뭐 안 했는지 모르니까 뭐 하기로 했다. 하기로 하다라는 건 실제로 안 했다라는 뜻이겠지? 그래서 얘도 거래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 봤던 것 중에 뭐 담보로 한다라는 거 있을 거고 보관료를 지급하지 않고
보관만 해두는 것들도 거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실제로 증감 변화가 없는 것들은 회계상에서 거래가 아니다라고 본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엄청 많아요. 그죠? 자, 문제를 푸실 때는요, 우리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연습 삼아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니까, 선생님이 지금은 다 답을 맞춰주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 관련해서는 선생님이 이 한 장짜리만 해서 따로 답을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한번 스스로 풀어보고 맞춰보시고요. 오늘 선생님이랑은 우리 여기 표준을 보면 하얀 부분이랑 회색깔 부분이 있잖아요. 이 회색깔 부분만 선생님이랑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풀어본 거 보고 난 다음에 하얀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자, 회사 금고에 현금 12만 원을 도난당하다라고 합니다. 도난당했다라는 말은 훔쳐갔다라는 뜻이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누가 와서 도둑이 와서 훔쳐갔어 라는 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래라고 하지 않는데요. 회계상에서는 누가 훔쳐갔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자산인 현금이 사라진 거죠. 그랬으니까 회계상에서는 거래가 맞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우리 벌써 첫 번째 문제부터 차이가 생겼어요. 그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이 화재로 인해서 소실됐다, 불에 탔다라는 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불이 나가지고 우리 창고가 훨훨 타고 있는데 옆에서 야, 니네 회사에서 거래가 발생했어 라고 얘기를 하면 멱살 잡고 싶겠죠. 그쵸? 조심해라. 그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래라고 하지 않지만 회계상에서 봤을 때는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서도 우리 회사의 상품이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타서 없어졌으니까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거래가 맞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두 개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볼게요. 은행에 차입금 20만 원을 갚다라고 돼 있어요. 갚았대요. 차입금이라는 거 우리 앞에서 잠깐 나왔는데 빌린 돈이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차입금이라는 것은 빌린 돈을 얘기를 합니다. 은행에서 빌렸다는 얘기는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대출 받았던 돈을 갚았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거래라고 보나요? 거래라고 보겠죠? 내가 갚았으니까. 그리고 회계상에서는 이걸 거래라고 볼까요? 거래라고 봅니다. 우리 회사 돈을 나갔잖아요. 그리고 빚인 부채가 줄어들었겠죠. 갚았으니까 빚이 더 줄어들었을 거야.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가 회계상에서 거래가 맞다라고 봅니다. 다음 문제. 현금 100만 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시작하다라고 나오는데요. 출자라는 것은 내가, 사장인 내가 우리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어때요? 우리 이제부터 우리가 회계상에서 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회사를 얘기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내 입장,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금 100만 원이 들어온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거래가 맞다라고 보고요. 일반적으로도 거래가 맞겠죠? 다음, 월급여 400원을 지급할 조건으로 직원을 채용하기로 하다라고 나왔어요. 채용이라는 거는 직원을 뽑았어요. 자, 우리 선생님이 앞에서 직원을 뽑았다라는 거는 우리 회사에 자산이 생겼다라는 말이라고 했나요? 아니었죠. 아닙니다. 우리 직원은 회사의 재화가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이 생겼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채용한 것만으로는 우리가 회계상에서 거래라고 보지 않아요.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우리가 직원 뽑았어. 새로 우리 회사에 사람 생겼어. 인재가 들어왔어. 라고 하면서 거래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갈게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은행에서 현금 15,000원을 차입하다. 우리 아까 차입이 뭐라 그랬어? 빌린 돈을 차입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금자는 돈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금을 빼고 차입했다라는 얘기는 빌렸다라는 뜻이겠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빚이 생겼겠죠? 빚은 생기고 현금은 들어왔겠네. 그죠? 그래서 얘도 맞다. 일반적으로도 맞다. 그 다음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하다.
물건을 외상, 돈을 안 받고 팔았다라는 뜻이겠죠? 매출이라는 거는 물건을 팔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품을 돈을 안 받고 팔았어요. 그러면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 거래가 아닌가? 아니겠죠? 상품이 나갔잖아. 그죠? 상품은 나가고, 돈도 아직 못 받았어. 하지만, 앞으로 받을 돈이 있다. 앞으로 받을 돈, 받을 권리가 생겼다. 채권이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도 회계상에서 거래가 맞다. 좀 어렵죠? 자, 그 다음, 서울 상사에 현금 10,000원을 대여하다. 자, 대여라는 말은 우리 위에 있는 이 차입이라는 말이랑 반대 단어예요. 대여는 빌려주다. 빌려줌이라는 뜻입니다. 얘는 빌림. 내가 빌려온 걸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서울 상사에다가 돈을 빌려줬어요. 그럼 내 돈은 줄어들었겠죠. 그죠? 돈이 줄어들고 나중에 서울 상사한테 받으면 다시 돈이 생기겠네. 얘는 회계상에서 거래가 맞습니다. 그 다음요. 매월 월세 1,000원 지급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월세 내가 여기서 살게요 라고 하고 여기서 강사하겠습니다 라고 하고서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 체결했으니까 거래 맞죠? 아니죠. 아닙니다. 계약만 체결한 것은 거래라고 보지 않아요. 회계상에서는 거래라고 보지 않아요. 우리가 실제로 돈을 계약금을 주고받았거나 뭐 이렇게 내가 들어가서 먼저 산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거래가 안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 현금 10,000원을 분실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잃어버렸습니다. 바보 같죠? 그죠? 그치만 현금이 줄어들었어요. 회계상에서 거래라고 본다. 여기 차이가 좀 있죠? 다음 아래로 내려가시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기부했다. 선생님 이거는 제가 뭘 살려고 한 게 아닌데요. 돈 벌려고 한 게 아닌데요. 하지만 돈을 기부를 함으로써 우리 회사에 있는 돈이 줄어들었겠죠? 그쵸? 그래서 얘도 회계상에서 거래가 맞아요. 거래라는 게 꼭 굳이 돈을 벌려고 하는 행동만을 가지고 거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은행에서 2,000,000원을 대출하기로 하고 토지를 담보로 설정하였다. 이거 은행에 대출금 못 갚으면 이 땅 날라가요. 그죠? 없어지지. 은행 거 되는 거지? 그치만 내가 잘 갚으면 내 거잖아. 그죠? 아직까지는 그 약속한 날이 되기 전까지는 대출금을 갚는 날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돌아오기 전까지는 이 땅은 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아니다라고 봅니다. 다음 거래처가 파산하여 외상매출금 100만원을 받지 못하게 됐대요. 받아야 되는 돈이 있었는데 이게 사라졌어. 그러면 내한테는 손해가 생긴 거지. 그쵸? 손해가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배웠던 단어 중에서는 받아야 되는 돈, 받을 권리, 채권이었지? 그쵸? 그 채권이라는 거는 자산이었는데 자산이 사라졌으니까 거래가 맞습니다. 그죠? 자, 연말에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감가상각이라는 단어를 안 배웠어요. 감가상각이라는 건 안 배웠는데 이거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중고세 상품이랑 우리가 사용했던 중고품이랑 가격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감가상각됐다라고 회계상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정도에서 사용하는 단어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당연히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회계상에서는 거래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은행에 20,000원을 예금하다. 은행에 통장에 돈을 넣었어요. 그럼 얘는 거래가 맞을까요? 이상하네? 그죠? 잘 모르겠네. 근데 어차피 내 돈이 된 건데 이게 거래가 맞나요? 라고 궁금해할 수도 있겠는데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돈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죠? 그죠? 이 현금을 은행에 가져갔으니까 통장에 들어갔겠네. 원래는 내가 가지고 있던 현금이 누가 보관하고 있는 거야? 은행이 보관하면서 현금이 예금이 되었습니다. 예금이 되었습니다. 이거 회계상에서 거래 맞아요. 자, 잘 모르겠죠? 이상해요 할 건데 이거 뒤에 가서 우리 앞에 그 빈칸 채우기 넘어갔던 것들
그거 다 채우고 나면 이해되실 거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이런 예시 문제들 나오면 복습하는 기회를 갖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해봤고요. 지금 반도 조금 안 된 것 같죠?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 풀어보시고요. 선생님이 다음 과제 내줄 때 그때 요 프린트 요 문제에 대해서 답안 체크를 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답 맞춰보세요.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요일 1, 2교시가 다 끝났는데요. 좀 나가야 될 진도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이라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욕심내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속도가 빨랐던 것 같아요. 듣느라고 좀 힘들었죠. 그건 선생님이 미안하고 다음에는 조금 더 정리를 뭐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진도를 조금씩 나간다거나 아니면 과제를 많이 내준다거나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천천히 복습하면서 진도 나갈 수 있도록 조금씩 조정해 나가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 고생하셨고요. 밑에 딸려있는 퀴즈 잘 풀어보시고 다시 한번 복습하고 한번 배우는 거 기왕 배우고 공부하는 거 잘 외우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